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33M2 단기 임대 또는 고시원 사업을 통해서 연매출 60억을 기록하고 있는 꼬모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반 이런 나이대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3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1호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성남에 있는 방 18개짜리 고시원을 이제 2천만 원 정도에 인수를 해서 방 18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기를 1년 만에 7천만 원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제가 처음에 하면서 처음에 그런 시드를 좀 모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주식. 근데 이제 주식이랑 코인은 장점이 있어. 장점은 내가 정말로 100만 원 가지고도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소액으로도 굴려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매각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또는 그 시장가로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장점이죠. 근데 일단은 이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내가 사업을 하는 대로 수익을 보거나 또는 손해를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발언을 했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그런 발언 한마디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은 사실은 투자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수동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뭐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손해를 보기도 쉽다. 진짜 주식이나 코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비추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정말 귀찮고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우량주,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든지 그런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한창 유행이었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런 뭐 위탁 판매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 쪽으로 부자재 유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초코 시럽을 한 박스를 사다가 이 한 박스를 개인 소매점에 납품을 하는 것부터 나는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월 매출 이제 1억 이상까지도 이제 엄청 이제 키웠는데, 내가 어쨌든 먼청에서 물건을 끼워와서 여기다 마진을 붙여서 그 소매점에 판매를 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물론 마진을 20% 30% 붙이면 재미가 있어. 내가 마진을 20% 30% 이렇게 붙여서 파는 물건들은 나한테만 좋은 물건일까? 아니에요. 이 정보가 당연히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물건을 너도 나도 만 원에 만약에 뛰어와서 내가 13,000원에 스마트 스토어에 팔아서 한 건당 3,000원씩 수익을 봤었어. 그래서 하루에 막 30만원, 40만원 매출을 내가지고 그래도 이거 부업을 하기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 바로 며칠 뒤에 이게 1,500원에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정말 누구나 쉽게 뛰어올 수 있는 물건이면 이런 마진을 크게 볼 수 있고 오래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정보가 새어나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수익을 덜 보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예 그 제품을 통으로 그냥 매입을 해가지고 아예 시장가에, 내가 10,000원에 뛰어오잖아요. 이거를 시장가에 만약에 9,500원에 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유통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고, 나만 이 10,000원에 뛰어오는 게 정말 최저가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커피 시장도 진짜 언젠가는 내가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투자가 또 있을까요? 1억을 있다. 1억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예금 들까 적금 들까 직장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적금입니다. 3번 예적금. 자, 세 번째는 예적금인데, 예적금이라고 크게 이렇게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ETF 뭐 그런 투자들도 있고 뭐 달러 투자도 있고, 근데 다 은행 안에서 다 파생된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것 또한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도 있고, 수익률이 낮은 상품들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 어때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라든지 그런 상품들도 뭐 위험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원금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 등급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투자 그 안전도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 그래서 매우 위험, 뭐 다소 안전,
뭐 안전, 뭐 매우 안전, 뭐 이런 게 있어. 매우 안전으로 갈수록 이율이 어떻겠어요? 이율이 엄청 낮아. 그냥 우리 지금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1억에 보통 한 3.5% 정도 지금 나올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25년도 3.5%. 그럼 이제 1억을 내가 만약에 예금을 시켰다. 그러면은 1년 이자가 350만 원. 이거는 세전 수익입니다. 세전. 자, 그럼 예적금 3.5%. 물론 이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은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1금융권으로 제가 이제 예시를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에 350만 원이 나온다. 원금 손실을 할 수 있나요? 은행에 예금을 시켰을 때? 거의 없죠. 네, 은행이 뭐 부도가 나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다른 금융사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원금을 잃을 그런 위험은 거의 없긴 합니다. 대신에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1년에 350, 그러면 한 달로 나눠봐요. 그러면은 한 30만 원 조금 안 돼. 여기서 세금 떼면 20만 원 중반대. 그래서 1억이 있으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그냥 생긴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면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물가가 1년에 엄청 많이 올라. 3%, 5%씩 올라요. 물가가 3%, 5%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이 3%, 5%씩 받아서 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 사실상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적금은 사실은 우리 이 채널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자, 네 번째, 부동산 투자. 뭐 사실은 부동산 이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영역이 광범위하고 사실 제가 모르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토지 투자라든지 뭐 저는 재개발 전문이긴 한데 뭐 지방이나 이런 데서 이런 택지 개발에 대한 이 정보를 미리 좀 알아가지고 평당 뭐 50만 원, 80만 원에 산 땅을 갑자기 택지 개발이 된다는 그 발표가 나자마자 뭐 LH에 뭐 300만 원, 500만 원에 판다든지 평당. 근데 보통 땅이 거래가 될 때 100평, 200평 이상씩 막 거래가 되니까 평당 100만 원씩만 수익을 봐도 100평이면 1억이에요. 그죠?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상가, 또 뭐 지산, 요새 또 지산의 몰락 이런 뉴스 기사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지금. 자, 지산 또는 분양상가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거의 허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자, 부동산 이제 그 분양을 받으러 이제 어떤 팜플렛이라든지 어디 이제 뭐 그거를 막 찾아갔어. 아파트로 따진 모델하우스를 갔어.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있는 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1억이시면 5채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1억에 5채를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 안 되죠.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대출을 각 호실마다 일으켜가지고 한 호실에 실투자가 2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8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끌어서 1억짜리 상가를 5개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아요.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와, 나는 1억으로 상가 하나 더 살지 말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5채를 산다고? 근데 추가로 하는 말이 뭐냐? 여기다 쓰는 게 낫겠죠. 자, 1억에 5채라는 말을, 충격적인 말을 들어. 오, 대박이다. 나 완전 부자 되는 거다. 여기 현혹이 돼. 5채에서 나오는 수익이 뭐 한 달에 80만 원씩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요? 80만 원 곱하기 5채 400만 원이네. 그러면서 사장님 1억이면은 2만 원 투자가 없습니다. 5채 제가 다 대출 다 연결해드리고 뭐 대출 이자를 뭐 이자가 비쌀 거 아니야. 8천을 뭐 투자해서 4% 이자로 뭐 요새 좀 올랐으니까 5% 잡을게요. 자, 5% 해가지고 8호 40 1년에 400만 원만 이자를 내면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한 3만 원 정도 나오나요? 그죠? 그럼 이 정도만 내면 사장님 월세 80만 원에서 33만 원만 차면 사장님 얼마 벌어요? 사장님 거의 50만 원 이상 벌어 가시는 거예요. 5채죠? 사장님 1억 투자했는데 250만 원 벌어 가시네요. 야, 대박입니다. 이런 식의 분양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좀 좋은 말이야. 1억을 가장 현명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1억에 5채 오픈을 했어. 막 지어졌어. 와, 여기 내가 5채 막 투자를 했어요. 와, 나 여기 5개 호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와, 이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가 생겨요? 뭐 엄청 생기는 거야, 지금. 와, 한 3년 지났어. 처음에 내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나는 브리핑을 받았었거든요. 중개업소를 갔어. 여기에 이제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갔더니 중개업소에서 하는 말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사장님, 지금 좀 기다려 보시면 뭐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해서 괜찮아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를
임차인을 받으시려면 한 뭐 50만 원이면 제가 한번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요. 왜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한 빌딩에 들어가는 게 몇백 세대 막 그렇게 되는데 한 번에 임차인 어떻게 다 맞춰요? 처음에 분양 컨설팅을 했던 그 직원이 말했던 그 수익, 그리고 그 분이 말했던 그 수익이 절대 보장을 해주거나 그 원금 수익률을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은행들은 이 3.5%에 대한 거를 우리 약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 않죠. 재미가 없죠. 근데 부동산 투자 내가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업계 딱 들어왔는데 8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지식산업센터가 와, 지금 보니까 50만 원인 거예요. 50만 원에도 지금 뭐 임차인한테 렌트 프리 줘야 되지, 뭐 관리비 뭐 깎아줘야 돼,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뉴스 기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제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범주에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 실제로 종목이 숙박업이라고 들어가 있고, 자, 숙박업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어비앤비, 뭐 33M2, 애니리뷰웨어 이런 데에다가 단기 임대로 자기의 그런 집이나 임대한 집을 올려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숙박업 플랫폼들이 요새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호스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근한 게 고시원이라는 이 아이템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18년도에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제가 드린 비용이 보증금 1,400만 원에 권리금이 1,000만 원이었고, 방이 보통 이제 3룸을 빌릴 때 홍대에서 이렇게 2,200 정도를 이렇게 지불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데, 고시원은 보증금 1,400에 권리금 1,000만 원 정도를 주고서 방을 18개를 인수를 합니다. 이 당시에 방 18개에서 나오는 매출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예, 이분이 지금도 저랑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분인데 같이 사업도 했었고, 방 18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이 저한테 넘겨줄 때 평균 입실료가 20에서 뭐 22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도 꽤 한 15명 정도는 입실을 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2,4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여기서 내가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300, 뭐 350에서, 자, 그러면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월세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2018년도에 성남의 신구대학교 앞에, 예, 고시원이 월세가 15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공과금이 뭐 전기, 수도, 가스 한 비용들이 많이 나와봐야 80만 원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돼요? 350에서 이거 뺐더니 한 120? 이 정도?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갭 투자나 뭐 경매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한 이제 초보 투자자였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00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아니 2천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은 2년만 있으면 원금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여기서 월세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방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방을 이쁘게 리모델링을 해요. 제가 이제 사진 여기다 올려드릴 건데, 이 방을 그래서 제가 18개를 얼마에 파냐? 4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무려 2배를 올렸어요. 성남에 역세권도 아닙니다. 신구대학교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역이 한 1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대신에 대학교가 있고 그 뒤쪽으로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인수를 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여성 전용 고시원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블로그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개선이 어떻게 돼요? 매출이 700이 넘는 거예요. 700이 넘어가고, 근데 이제 나가는 돈은 똑같아졌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한 400 이상이 나오더라. 자, 이런 거를 제가 도출을 해서 제가 1년 만에 이 지점을 7,600에 매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잣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숙박업의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 사실은 1억이라고 하면 요새는 되게 작게 느껴지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정말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 투자자인데, 지금 1억만 있어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그런 거를 해낸 멘토를 못 만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 구독자분 중에 내가 정말 지금 있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은 또 없겠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에어비앤비나 이제 33M2, 애니리뷰웨어 이런 걸로 소액으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입시의 메카 어디죠? 대치동 또는 목동, 또 뭐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대치동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대치동은 자, 역으로 따지면 설릉역 또는 한티역, 이 주변의 네이버 지도를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 보시면은 대치동 학원가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정도로, 네이버 지도상에 그 정도로 대치동에서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서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아침에 학원 수업을 듣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방에서 대치동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우리가 3룸,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거를 빌린 사례가 있어요. 네, 저희 구독자 부분 중에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물론 3룸이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대치동이라고 하니까 비싸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설릉역과 한티역 사이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90년대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을 좀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심지어 삼성역 주변에도 골목을 한 블록 좀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3룸 빌라들을 여기를 임대를 하는데, 자, 마찬가지 보증금 2천, 보증금을 2천만 원에, 이것도 좀 싼 케이스긴 해요. 3년 전 보증금 2천에, 자, 그리고 월세도 200에 3룸 오래된 빌라를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 안방, 보통 3룸이면 자, 넓은 안방과 중간방,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자, 욕실, 운 좋으면 2개 있는 집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욕실 한두 개. 자, 이 방에다가 안방에 2층 침대 하나, 그리고 1층 침대 하나, 이렇게 해서 안방에 3명, 중간방에 2명, 작은 방은 1명 1인실. 얼추 보면은 안방이 제일 넓으니까 안방이 제일 비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좁은 방을 1인실로 쓰는 게 훨씬 더 가격이 비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에 총 인원을 6명을 입주를 딱 시키는 거지. 근데 자, 내가 왜 대치동이라고 했을까요? 대치동에서 원하는, 어머님들이 원하는 서비스, 굉장히 심플하는데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우리가 이 숙박업이라고 하면은, 자, 보통 조금 유명한 호텔이나 또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은 아침에 무슨 서비스를 해주죠? 조식 서비스 해주죠. 조식 서비스를 뭐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6명의 조식 서비스를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또는 요양시설 이런 데 가보면은 점심을 해주시는 이모님들을 당근이나 또는 뭐 인력사무소 같은 데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모님들하고 근로계약을 맺거나 영역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로 이 우리 어머님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그 수험생들이,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그냥 맨날 실제로 따뜻한 밥 먹고 국이 있고 반찬 4가지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원래 집에서 해줬던 일을 그냥 이모님이 맡아서 해주시는데, 이거를 밥 주시는 이모님 플러스 한 30만 원만 더 주면은 그냥 다 같이 맡길 수가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매출이겠죠? 자, 6명한테 나오는 매출. 우리 학사를 알아보신 어머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쉐어하우스 또는 뭐 33M2 애니리뷰웨어 해서 단기 임대해서 버는 수익이 많을까? 이 학사, 우리가 조금만 이런 서비스를 해서 넣어서 낼 수 있는 매출이 많을까? 당연히 후자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겠죠. 한 명당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빌라가 임대료가 20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6명 먹고 재우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 채에서 매출이 72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200 내고 뭐 이모님 급여랑 전기세도 가스 해도 여기서 400이 남는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하나만 할까요? 한번 해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정확히 알고 있어. 이모님이 조금만 급여를 더 챙겨주면은 사실은 20명, 30명까지도 이 주변에서 빌라 몇 채로 내 브랜드, 내 학사 브랜드를 런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억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침대 얼마야? 침대 20만 원, 30만 원이면 살 수 있죠. 책상. 근데 뭐 좀 이런 건 필요하죠. 그냥 싸구려 책상 아니라 약간 그래도 이케아 조금 싸구려 느낌 나면 서울대 의자, 뭐 서울대 스탠드, 이런 키워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네이버에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아이템 사가지고, 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태블릿 제공해볼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이것까지는 안 가도 돼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조식 챙겨주고 저녁 식사 해주고 출결 체크, 집에 들어와서 자는지
이거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고 이 정도만 해주면 사실 이런 조그만 학사 돌리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그냥 낼 수가 있는 숙박업 사업입니다. 숙박업 사업이죠, 엄연히. 학사지만 숙박업이에요. 아니, 완전 처음이시고, 또 아까 제가 1억에 21개 원룸텔 이 점주님은 심지어 구독자분은 심지어 20대세요. 20대로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그냥 제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렵다고 했죠. 저는 막 아무거나 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같은 1억을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누구는 아까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누군가는 500만 원 이상을 또 버는 사람들도 항상 있다는 거를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네. 돈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진짜 진정성 있게 재밌게 내 적성에 맞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시작하는 게 제일 사실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막 돈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패스를 하고, 일단은 고시원도 있고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단기 임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건데, 이제 여기에 특약들을 어떻게 잘 넣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임대를 해서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그 조항에 동의한다, 협조한다, 이런 특약을 당연히 안전하게 넣고 시작을 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은 단기 임대 플랫폼에 자기 숙소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들도 불법적으로 이렇게 에어비앤비 사업들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어비앤비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관련된 인허가 서류를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인허가 서류가 뭐냐? 자, 우리가 줄여서 외도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에어비앤비에서 플랫폼에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방 필증이라고 해요. 소방 필증이 뭐냐면 다중이용업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페 또는 뭐 당구장, 뭐 노래방,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 시설을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요, 법으로. 그래서 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영업을 하려면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춘 자만이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시원도 이제 이 다중이용업소에 속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소방필증이 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한 준비물이 복잡했나요? 아니죠. 굉장히 간단한 것들입니다. 내가 조금만 유튜브에 또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접근을 그냥 해봤을 때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으셔도 이 영상만으로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학교, 뭐 정릉에 성북구에는 뭐 국민대가 있고, 좀만 넘어가면 상명대 있고, 뭐 서울간호대 있고, 뭐 아니면 신촌 쪽으로 넘어오면 연세대 있고, 이대 있고, 서강대 있고, 홍대 있고, 이 지역에서 대학생들만을 상대로 해서 그냥 쉐어하우스나 하숙 이런 시스템을 돌리셔도 너무 좋고, 저는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은 저 같은 경우는 잘 투자를 좀 안 하는 성격이죠. 보수적인 성격인데 하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 사실은 성남이라는 지역을 아예 몰랐듯이 2018년도에 처음에 고시원을 시작할 때 정말 사실은 뭐 잃을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잃을 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내가 돈을 잃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적게 일단은 하나를 굴려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서 빵빵빵 이렇게 치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저 같은 강사들이라고 처음부터 잘했을까? 아니죠. 지금 수많은 유튜버에서 막 저처럼 이렇게 숙박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처음부터 잘했을까? 아니죠. 자, 수많은 이 숙박 관련된 유튜버 분들도 다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고 정말 없는 돈 정말 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다 막 공사도 셀프로 리모델링하고 다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이렇게 있지만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안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제 사는 지역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해야 될
피해야 되고 좋은 지역이 있고, 물론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치동, 목동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거나, 뭐 강남에도 강남역 주변 주로 대형 학원들, 메가스터디나 또는 입시나 뭐 해외 그런 대학을, 유명한 대학을 보내기 위한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 숙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고 만약에 정말 피해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통계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서 23년도에 전입을 들어온 그런 숫자가 있고, 또 어느 지역으로 전출을 나가는 숫자가 있고, 구마다 그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저는 그거를 해서 조금 전입이 되는 것보다 전출을 나가는 게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은 지역들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사실 경기도나 미군 부대 그 주변으로 예전에 미군 부대가 한창 주둔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평택이나 이쪽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미군들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렌트비를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미군들은 어떻게 돈이 나오는 거냐면 국가에서 그 렌트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2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렌트비가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 데가 미군 기지 주변에 엄청 유행을 했었던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 미군 부대 주변에서만 이 또 임대사업, 숙박업을 했던 사람들이 또 많죠. 근데 미군들이 지금 이제 나라 정책상 뭐 어느 캠프에서 미군들이 철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철수를 해서 인원들이 뭐 용산이나 뭐 어디 지역으로 다 옮겨간다더라, 또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만 비춰서 봤을 때, 아, 미군이 빠지고 있구나, 이 동네가. 그러면은 집값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주변 상가들이 하나 둘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잘 되던 집들이 다 폐업을 하고, 옛날에 비싸게 숙박을 해야 됐던 호텔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군들이 빠짐으로써. 그 미군들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 돈을 써야 나라가, 동네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미군들이 빠져, 돈을 쓸 사람이 없어. 또 군부대, 또 예를 들어서 군부대, 옛날에 양구 21사단 뭐 2사단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양구에서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그 휴가를 나가려면 휴가를 갈 수 있는데, 뭐 외박이나 외출을 나가면은 그 시내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용돈 받아다가 다 그 주변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그 주변 여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양구에서 그 숙박업 여관이나 모텔 하셨던 분들은 그 군인들한테 너무 눈탱이를 친 거예요. 그동안 막 숙박료를 막 엄청 허름한 모텔인데 막 10만 원씩 받고, PC방도 그 당시 서울에 막 1시간 500원 할 때 PC방 2,000원씩 받고 막 그랬어. 양구에서. 진짜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 21사나 백두산부대 제 친구들이 여러 명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는데,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군인 숫자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군인 숫자가 계속 줄면서 그 지역 경제 다 죽어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어떤 특정 그 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지역 경제가 조금씩 군인들이 감소하고 함으로써 지금 그렇게 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피하는 게.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들, 그리고 제 사례, 또 저희 구독자 사례 몇 가지 다뤄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1억을 쓸 수 있는 방법들, 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을 이제 받고 무료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무료 나눔을 할 생각이니까요. 지금 하단에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